maybe dribble the court fast, break the pass, fake thing, go for the score. I push names, I'm taking the charge, my back ache from working the yard. Give me another 24 to sharpen the door swore. Blood, sweat, tears out of my pores, I'm running for mine, I'm looking for yours.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마이클 조던 최악의 경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마이클 조던의 광팬인데 저도 마이클 조던이 정말 못하는 그런 경기들을 숱하게 봐왔습니다. 시카고 불스 시절도 있었고 또 나이가 들었던 워싱턴 위저즈 시절에는 한 자리 득점에 아주 자주 머물렀었는데 자, 그 경기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경기는 1997년 5월 26일 마이애미 히트와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이었습니다. 자, 이 경기는 동부 컨퍼런스 결승이었는데요. 자, 동부 컨퍼런스 결승 4차전에서 29점에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1개. 얼핏 보면 플레이를 잘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야투를 무려 35개나 시도를 해서 한 자리 성공에 그쳤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카고 불스가 마이애미 히트에게 패했는데 자, 이 경기 한번 하이라이트를 보실까요? 젊죠? 네, 이때 마이클 조던은 34살이었고요. 데니스 로드맨, 자, 룩 롱리, 알론조 모닝의 점프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마이애미는 팀을 완전히 트레이드로 갈아엎은 이후에 완벽한 수비팀이었어요. 자, 마이클 조던의 3점, 팅. 조던의 3점, 하더웨이 주니어의 아빠. 하더웨이 앞에 두고 3점을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왼손 레이업도 에어볼. 자,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포스트업 이후에 지금 페이스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고요. 자, 이때 마이애미 히트는 보션 레너드, 그 다음에 저말 매시번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댄벌리도 있었고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알론조 모닝, 아이작 오스틴, 그리고 감독은 팻 라일리였습니다. 자, 마이클 조던이 초반부터 굉장히 고전하죠. 지금도 저말 매시번의 덩치에 밀리면서 실패했고, 자, 토니 쿠커치 패스를 받고 정면 석점인데 아유, 이거는 백보드 샷. 자, 야투 8개 다 실패했고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어림없는 볼. 자, 마이클 조던의 워스트 플레이오프 게임을 살펴보면 89년에 단 15점에 그쳤고요. 그리고 96년 올랜도전 17점, 클리블랜드 18점, 디트로이트전 18점, 올랜도전 19점이었는데 그만큼 출발이 아주 좋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까요? 자, 미드레인지 점퍼인데 이것도 인앤아웃이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포스업 치다가 던졌지만 턱없이 짧았고요. 아, 이때 PJ 브라운도 있었네요. 진짜 마이애미 이때 수비 좋은 선수들이 많았다. 자, 그리고 툭툭 포스업 치다가 페이더웨이. 아, 이번엔 턴오버였습니다. 자, 마이클 조던 기록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마이클 조던. 와, 야투 11개 던져서 빵개 3득점이고요. 팀 하더웨이 주니어 아빠는 야투 13개 중에 7개 18득점. 야, 완전히 하더웨이에게 발렸습니다. 자, 후반으로 갔지만 득점이 실패했고, 야,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알론조 모닝의 블락을 또 의식했고요. 보션 레너드를 제쳤지만 레너드가 잘 쳐냈네요. 자, 이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면 자, 1차전 37점인데 2차전은 또 23점이 그쳤습니다. 야투를 11개나 놓쳤고요. 그리고 3차전에서는 34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이런 등락은 있었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이애미는 굉장히 좋은 수비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끈적했고요. 자, 피펜의 스크린 맞고 석점 안 들어갔고, 네, 필 잭슨 감독의 표정도 상당히 지금 의아하다는 거죠. 자, 페이더웨이 처음으로 거의 인앤아웃이 나왔어요. 자, 리드 패스 받고, 자, 포스업 2회. 야, 이것도 블락샷. 알론조 모닝이 진짜 블락을 잘했잖아요. 와, 기가 막힌 타이밍. 자, 알론조 모닝이 블락을 하면서 조던의 득점은 9점에 묶여 있고요. 자, 이번에는 조던이 놓쳤는데 여기서 로드맨의 알론조 모닝. 저는 알론조 모닝이 저놈의 성질머리가 로드맨한테 맨날 신경전에 당했어. 저는 알론조 모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정적인 플레이어였어. 로드맨에게 맨날 파다 낚였어요. 자, 그리고 조던 보션 레너드에게 막혔고요. 자, 이번에도 더블팀에 이렇게 조던이 당황해하는 건 처음 본다. 자, 조던의 석점도 이번에도 터프샷. 자, 결국에는 마이애미가
마이클 조던의 부진을 이끌어내면서 87대 80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대한벌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이 경기를 봤었거든요. 1997년 완전히 마이클 조던이 무너졌던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전반에 야투 11개 중에 빤개 4쿼터에 20점을 넣긴 했었습니다만 야투 성공률은 25.7%, 상당히 좋지 못했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경기는 워싱턴과 휴스턴의 경기였습니다. 워싱턴 시절 마이클 조던이 2002년이니까 뭐 39, 40살이었죠. 자, 이 경기에서 마이클 조던은 단 8득점에 그칩니다. 8득점 2리바운드 1어시스트에 머물렀고요. 자, 하지만 워싱턴 위저즈로 복귀를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 모자랐었던 3만 득점을 또 채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은 야, 천하의 마이클 조던이 한 자리 득점에 그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좀 새롭지 않은 그런 뉴스가 되긴 했죠. 자, 그리고 10위는 바로 시카고 불스와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1996년 NBA 파이널입니다. 6월 12일에 열렸던 경기였는데, 자, 이 경기에서 마이클 조던은 단 23점에 그칩니다. 이때 시애틀도 마이애미 히트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수비가 좋은 팀이었죠. 게리 페이튼도 잘 막았지만 지금 저 33번의 허시 호킨스라는 선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필라델피아에서도 뛰었던 선수고 샬럿에서도 활약을 했는데 거의 뭐 마이클 조던 스토퍼로서 저 선수, 그 다음에 게리 페이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데이비드 윙게이트라는 선수도 있었고 뭐 빈센트 에스큐라는 선수도 있었는데 마이클 조던을 굉장히 잘 막았던 시리즈였어요. 비단 저 경기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이 저 시리즈에서 야투 성공률이 NBA 파이널에서 40%대 초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 득점도 27점에 그쳤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시카고 불스는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시리즈 전적 4대2로 이겼고요. 이때 마이클 조던이 파이널 MVP를 받았는데 제 기억에 당시 약간의 좀 이런 논란은 있었어요. 아니, 마이클 조던이 평소에 비해 부진했고 27.3점은 많지만 야투가 40% 아래쪽이었는데 데니스 로드맨이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로드맨이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파이널 MVP와 또 우승 트로피를 동시에 거머쥐었던 마이클 조던입니다. 자, 9위는 다시 워싱턴 위저즈 시절이네요. 친정인 시카고 불스를 만나서 11득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에 그쳤습니다. 전성기에는 이런 기록을 1쿼터에도 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11점이라는 이런 기록들은 정말 마이클 조던과 어울리지 않지만 나이가 40살이 되니까 마이클 조던도 이제 인간계로 내려온 거죠. 39분을 뛰었는데 11점이었고요. 야투 14개밖에 시도 못했습니다. 14개 중에 4개밖에 넣지를 못하면서 결국 워싱턴은 97대 104로 시카고 불스에게 패했죠. 자, 그리고 8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뉴저지 네츠의 경기였습니다. 1995년 11월 17일 경기였고요. 1995년 11월 17일이면 9596 시즌, 바로 시카고 불스가 72승을 따냈던 그 시즌의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18득점 그리고 3리바운드 3어시스트에 그쳤습니다. 자, 하지만 시카고 불스는 109대 94로 승리를 따냈었고요. 자, 마이클 조던은 18점에 그치기도 했지만 또 턴오버도 5개나 저질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즌의 시카고 불스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조던이 부진했지만 팀은 15점 차 아주 시원한 대승을 따냈죠. 자, 그리고 7위는 다시 워싱턴 위저즈 시절입니다. 2002년이고요. 디트로이트를 맞아서 17득점, 4리바운드, 1어시스트에 그쳤습니다. 자, 마이클 조던이 참 놀라운 점은 이 경기에서 41분이나 뛰었다는 겁니다. 41분 뛰면서 17득점. 우리가 알던 그 마이클 조던과는 확연히 달랐고, 또 그리고 이때 이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점점 좋은 수비팀으로 거듭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디트로이트가 펼친 방패에 완전히 찍혔죠. 자, 그리고 6위도 워싱턴 시절입니다. 바로 상대는 뉴저지 네츠였고요. 12득점 그리고 5리바운드 4어시스트에 그쳤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뉴저지 네츠의 홈구장이 컨티넨탈 에어라인스 아레나였고요. 이때 막 공짜표 뿌리던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뉴저지가 이때 제이슨 키드도 있었지만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저도 2005년에, 물론 2002년 이 시점은 아닙니다만 2005년에 공짜표 받고 들어간 적이 있을 정도로 뉴저지는 인기가 없는 팀이었는데 이 당시에 뉴저지 네츠는 굉장히 또 좋은 팀이기도 했죠. 캐년 마틴, 또 제이슨 키드가 이끌었었습니다. 자, 12점에 그쳤고 결국 팀은 또 패했었는데, 자, 마이클 조던이 젊은 뉴저지를 맞아서 엄청나게 고전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5위는 시카고 불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맞대결입니다. 바로 1997, 98 시즌이었는데요. 자, 이때 마이클 조던이 정말 극도로 부진했습니다. 상대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였고 14득점, 리바운드 8개 머물렀고요. 야투를 17개 던졌는데 딱 2개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아마도 시카고 불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마지막 시즌 1997-98 시즌 경기 가운데 뭐 가장 존재감이 덜했던 경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때도 시카고 불스는 뭐 95-96 시즌에 비해서 약해졌고 96-97 시즌에 비해서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60승 이상 팀이었거든요. 조던이 극도로 부진했지만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87대 80으로 꺾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골든스테이트는 뭐 엄청난 약팀이었죠. 특히나 이 라트레 스프레일이 또 감독 목을 조르면서 팀 분위기 완전 개판됐고 이때 뭐 펠튼 스펜서, 뭐 빈복 홀스 뭐 이런 선수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는 굉장히 약점을 드러냈고요. 이 조던 옆에 있던 선수가 바로 라트레 스프리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인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가 됐죠. 왜냐하면 감독목을 쫄랐기 때문에 워리어스에서 결국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가 됐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히스토리에서는 스프리웰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야구하러 떠났을 때 그때 마이클 조던이 늘 받았었던 퍼스트팀 슈팅가드 포지션을 바로 스프리엘이 이어받았어요. 그만큼 스프리엘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는데 97-98 시즌은 또 스프리엘에게는 굉장히 잊고 싶은 한 해이긴 했죠. 자, 그리고 4위입니다. 워싱턴 위저즈 시절 랩터스와 붙었었는데 이 경기 2점에 그쳤어요. 2점. 네, 2득점 그리고 8리바운드 9어시스트, 뭐 드래먼드 그린입니까? 마이클 조던 프로 커리어에서 가장 낮은 득점이었어요. 진짜 믿기지가 않죠. 그리고 출전 시간이 짧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39분을 뛰었는데 9번의 야투 시도 그리고 1개의 야투 성공. 보통은 야투를 많이 던지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그냥 피곤하고 노쇠하고 그냥 플로우 위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8리바운드와 9어시스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40분 가까이 뛰면서 야투를 9개밖에 던지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이클 조던이 늙고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마이클 조던의 올드 팬들은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는 또 공교롭게도 워싱턴이 토론토를 95대 82로 이겼습니다. 95대 82로 이겼고 마이클 조던의 가장 낮은 프로 득점은 그래도 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자, 3위도 워싱턴 시절이네요. 샌안토니 스퍼스 2002년 1월 15일 그 당시에 뭐 샌안토니 스퍼스는 팀 덩컨과 그리고 데이비드 로빈슨이 이끌던 당대 최고의 팀이었죠. 20득점에 어시스트 4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본인과 90년대를 놓고 또 다퉜었던 데이비드 로빈슨, 이 두 선수가 또 맞붙었던 것으로 아주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 야투 성공률은 23.8%였고요. 그리고 출전 시간은 40분, 턴오버 4개, 그리고 리바운드는 단 1개였습니다. 자,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긴 공백을 뒤로 하고 위저즈 시절에도 어떻게든 20점을 채웠잖아요, 평균.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무릎 부상 때문에 2시즌 반을 날리고 또 평균 20점 시즌을 채웠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76-77 시즌 NBA와 ABA가 합병한 이후에 2시즌의 공백 이후에 평균 20점을 넣었던 선수는 마이클 조던밖에 없다. 마이클 조던이 2시즌 연속 20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클레이 탐슨도 과연 이런 기록을 낼 수 있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자, 2위도 워싱턴 시절이었습니다. 2003년 1월 29일이니까 조던이 2003년에 은퇴했잖아요. 이제 은퇴하기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8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굉장히 평범한 약간은 다재다능한 백업 같은 카일 앤더슨 같은 그런 기록에 머물렀습니다. 야투 16개 중에 4개밖에 넣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3점 슛은 없었습니다. 턴오버 3개, 그리고 워싱턴은 78대 86으로 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수비 농구가 득세했어요. 그래서 2자리 득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이클 조던도 한 자리 득점에 그친 경우가 비례해서 늘어났는데 이 마이클 조던의 워싱턴 시절에는 이렇게 한 자리 득점에 그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올랜도 매직의 1995년 5월 7일 플레이오프 경기였어요. 플레이오프 2라운드였고요. 이때는 마이클 조던이 야구 선수를 끝내고 복귀했던 시즌입니다. 복귀해서 정규 시즌 17경기 뛰었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샬럿을 꺾었는데 2라운드에서 올랜도 매직에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91대 94로 진 경기에서 19득점 그리고 5리바운드 3어시스트에 그쳤습니다. 자, 문제는 19점에 그칠 수 있어요. 야투 36.4%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턴오버가 무려 8개였어요. 턴오버가 8개였고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1.3점. 이때만큼은 마이클 조던보다
BJ 암스트롱을 썼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었죠.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는 결국 이 중요한 경기를 내주면서 올랜도 매직에게 2대4로 집니다. 그리고 시카고 불스에서 뛰었던 호레이스 그랜트가 마이클 조던이 보는 앞에서 동료들의 행가리를 받고 엄청나게 좋아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이듬해 시카고 불스는 올랜도 매직을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만나서 4대0으로 발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이클 조던의 복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클 조던의 이런 승부사 기질을 좋아했었는데, 하지만 워싱턴 위저즈 시절로 갈수록 점점 더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은퇴를 했죠. 자, 이상 마이클 조던 최악의 경기, 그리고 로우 라이트를 몇 개 모아봤습니다. 모든 경기를 다 잘할 수는 없죠. 이거는 뭐 마이클 조던, 압둘 자바,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마이클 조던은 정말 꾸준한 선수였는데 나이를 속일 수 없다, 나이에 장사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그런 이 워싱턴 위저즈 시절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추석 지나고 나서도 열심히 또 새 시즌 준비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